삶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람들은 더 단순한 삶을 갈망한다. 단순해야 더 풍족한 라이프 스타일의 시대. 꼭 필요한 것만 채워 인생의 방주를 가볍게 하라. 복잡하고 골치 아픈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단순한 삶을 위한 실천 방법. 이제 느리게 걸으며 우아하고 행복한 삶을 즐기자. 안녕하세요. 가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100가지 방법입니다. 지은이는 일레인 제임스, 옮기니는 김성순, 펴낸 곳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이 책은 현재까지 미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책입니다. 전 세계 19개 언어로 번역되었고요. 저자는 이 책 외에도 여러 권의 책들이 있는데요.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책들은 CNN 뉴스와 오프라 윈프리 쇼 등을 비롯해 세계 여러 언론에 소개되었고 지금까지 30여 나라에서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일레인 제임스는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말할 만큼 많이 알려지고 영향력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미국 각지를 돌며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방법 100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삶을 단순화하고 복잡함을 버리는 과정에서 어떤 행복의 비밀을 발견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는지 이제 책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몇 년 전 책상 앞에 앉아있던 나는 무심코 하루 스케줄을 들여다봤다. 그 플래너에는 오늘의 할 일부터 시작해서 5년에서 10년 후의 삶의 목표까지 촘촘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갑자기 나는 숨통이 막혔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바로 여행사로 전화를 걸어 긴 주말 여행을 예약했다. 그러고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플래너를 던져두고 작은 수첩 하나만 챙겨 짐을 꾸렸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는 큰 집에 비싼 차, 각종 편리한 도구를 비롯해 바쁜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모든 잡동사니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물건들이 우리의 삶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과 마주 앉았다. 우리는 삶을 간소화하기 위한 목록을 앞에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고맙게도 남편은 내가 바꾸고자 하는 크고 작은 변화에 동의했다. 첫째, 집이나 자동차, 옷, 식습관, 재정 등 일상의 모든 것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할 때 방해되는 약속이나 사람, 의무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다. 우리는 일단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해왔던 일들을 그만두었다. 그러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생기는 스트레스도 급격하게 감소했다. 셋째, 우리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로 했다. 우리가 말하는 삶의 단순화란 삶의 규모를 줄이고 편안함을 유지하며 복잡함을 없애고 여유로움을 갖자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시대를 풍미했던 현명한 지식인들은 행복의 비밀을 더 갖는 게 아니라 덜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변화의 한경기에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은 손에서 놓아버리고 단순하지만 우아한 라이프 스타일의 시대로 들어선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표현대로 시대의 흐름을 이용해 삶을 단순화하고 복잡함을 버려라. 그리고 무소유의 자유를 즐기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무조건 처분하라. 삶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집과 자동차, 사무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어지럽히는 온갖 종류의 잡동사니들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소박한 삶을 위해 집을 줄이고자 한다면 먼저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처분해야 한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무조건 처분하라. 처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친구에게 주거나 비영리 단체에 기증할 수도 있고 위탁 판매소에 맡기거나 벼룩시장에 내다 팔아도 된다. 손재주가 있다면 재활용도 하나의 방법이다. 모두 귀찮다면 그냥 헌어 수거함에 넣어라. 옷장부터 시작해서 다른 곳으로 범위를 넓혀가라. 남편과 나는 처음에 그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만 시험 삼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엄청난 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집안의 잡동사니를 싹 치우고 나서 느끼는 그 해방감이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잡동사니가 사라져 집안의 여유 공간이 늘어나자 우리는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큰 집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평수를 줄여 이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사 과정에서 우리는 줄어든 집의 크기에 맞게 두 번째 버리기 작업을 감행했고 더더욱 홀가분해질 수 있었다. 처음 옷장을 정리할 때는 모든 것을 버릴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말끔하게 정리된 옷장을 보면서 느끼는 상쾌함과 무소유의 자유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버리는 일이 점점 수월해질 것이다. 기억할 것은 원하는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물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내 집 마련에 얽매이지 마라. 우리처럼 최근에 삶을 크게 변화시킨 친구 부부가 있다. 그들은 집을 팔고 차와 대부분의 물건을 처분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더니 2년 동안 세계여행을 다녀왔다. 그들은 집을 판 돈을 대폭적으로 간소해진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았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작은 집을 살까 고민했다. 하지만 집을 사는 대신 임대를 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평수의 집을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한 아파트를 임대함으로써 무소유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들은 언제고 다시 떠나고 싶을 때 경기가 좋지 않거나 집이 늦게 팔리는 등의 이유로 발이 묶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이 집을 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놀랍게도 심리적, 정신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였다. 그동안 사람들은 집을 사면 생활의 안정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왔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안락함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집에 너무 과한 시간과 에너지, 돈을 투자하고 있다면 임대를 고려하라. 삶이 훨씬 간편해질 것이다. 지겨운 모임은 나가지 마라. 나는 모임을 질색해서 별로 나가지 않는 편인데 남편은 초대받은 모든 모임에 참석하느라 일생을 보냈다. 우리가 단순화를 시작할 때 남편은 더 이상 내키지 않는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 회원이 되어 있다. 회원이 되면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또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런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남편이 했던 방법을 소개한다. 참여하고 있는 모든 모임을 적어라. 그리고 종류별로 분류하라. 첫째, 직업상 필수적인 모임. 둘째, 기다려지는 모임. 셋째, 회원이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모임. 위의 항목에 일치되는 점이 하나도 없다면 당장 탈퇴하라. 탈퇴하기 힘들면 자연스레 제명되도록 모임 활동도 하지 말고 회비도 내지 마라. 더 많은 자유시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노을 지는 저녁 무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단순화하기 전에는 너무 바빠서 노후를 바라보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다. 삶이 단순해진 지금은 지구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해넘이 쇼를 거의 매일 놓치지 않고 본다. 일몰과일출은 고맙게도 매일 일어난다. 날이 맑지 않아 노을이 장관을 펼치지 않는다고 해도 일몰 시간은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깊은 의미를 갖는다. 잠시 멈춰 여유를 갖기에 좋은 시간이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라. 삶의 속도를 늦추면서 가능해진 한 가지는 지난 일을 후회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과거를 내려놓자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잘못된 결정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과거를 재해석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결과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간에 결국 내가 바라는 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강력한 어떤 힘이 세상에는 분명 존재한다. 과거의 일을 계속 상기하는 것은 삶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난 일을 재평가하고 과거를 놓아준다면 모든 일이 의외로 단순해진다. 자신을 알고 싶다면 일기를 써라. 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형식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정해서 쓰면 된다. 세상과 주변의 일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적어 나가는 방식이 있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매일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느낌을 기록하는 고전적인 방식도 있다. 일기는 매일 써도 좋고 기분이 내킬 때나 필요할 때 써도 상관없다. 꿈이나 아이디어, 다이어트, 독창적인 생각, 분노, 건강처럼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일기를 쓸 수도 있다. 다른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감정을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만의 사적인 비밀을 적을 수도 있다. 그냥 연필과 노트를 집어들고 무작정 써라.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써내려가다 보면 자신만의 일기 쓰는 방식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좋아하는 취미를 직업화하라. 몇 년 전 변호사인 친구 산드라는 이탈리아에 사는 여동생 집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 어느 날 동생은 근처에 조각품을 만드는 작업실이 있다며 가보자고 제안했다. 산드라는 조각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평소 흥미도 없었지만 조용한 시골에서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일단 따라가기로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각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산드라는 그 후 휴가 기간 동안 매일 그곳에 찾아가 조각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휴가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조각 강의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조각 장비들을 하나둘씩 갖춰나가더니 결국에는 집에다 작업실까지 만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전시회에 출품해 작품을 팔기에 이르렀다. 최근 그녀는 변호사를 그만두고 전업 조각가가 되었다. 이제는 전국의 미술 갤러리에 정기적으로 작품을 전시한다. 산드라는 자신의 삶이 이전에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풍요롭지는 않았다고 고백한다. 조각을 하기 전의 삶은 끊임없는 업무의 연속이었다. 지금은 해가 뜨면 편한 청바지를 껴입고 자신의 작업실로 간다. 비즈니스에 관련한 잡다한 실무들은 갤러리 매니저가 처리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삶이 단순해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식탁에 자연을 올려라. 나는 한 끼 식사로 식빵에 땅콩버터와 잼을 발라 사선으로 자른 샌드위치 한 조각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빵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따끈한 브로콜리 스프나 쌀로 만든 채소죽도 괜찮다. 우리 가족은 단순화를 시작하면서 요리하는 시간을 최소한 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금은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식탁에 차리기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것과 동시에 나는 식습관의 단순화에 대한 두 가지 철칙을 세웠다. 첫째, 가족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할 것. 둘째, 칼로리와 지방, 콜레스테롤이 낮은 음식을 선택할 것. 가공식품을 먹지 않고 육류 섭취를 줄이고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메뉴를 단순화하고 가능한 재료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도록 조리를 덜하고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탁을 차릴 것. 우리가 정말로 놀란 것은 이런 식으로 식단을 단순화하자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만 반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매달 식비도 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마트에 갈 때마다 우리가 사지 않고 지나치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서 새삼 놀라곤 한다. 이제 가공식품은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매주 버리는 쓰레기의 양도 크게 줄어들었다. 일주일의 하루는 과일의 날로 정하라. 식습관을 단순화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일주일의 하루는 신선한 과일이나 생과일 주스만 먹는 것이다. 일주일의 하루를 신선한 과일만 섭취하면 체중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된다. 식습관을 단순화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규칙적으로 과일의 날을 준수한다. 사과와 바나나 1개씩, 오렌지 2개, 신선한 딸기와 블루베리 한 움큼, 그리고 복숭아가 있다면 같이 넣어서 갈면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건강 주스가 된다.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과일을 아무거나 넣으면 된다. 원하는 과일을 믹서에 넣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라. 그 자체만으로도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신선한 프라페가 완성된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가끔 보는 채널이 있는데요. 둥지 언니라고요. 내 집 마련에 얽매이지 말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났어요. 여기에 나오는 부부도 집과 차를 모두 처분하고 외국 여행을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다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삶에도 부부 혹은 함께하는 누구라도 같은 의견,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이고 출발점인 것 같아요. 1인 가구라면 뭐든 결정하기가 자유롭겠죠. 미니멀한 삶을 위한 정리나 식단을 위한 결정에 방해거리도 없겠고요. 삶을 단순화하는 방법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다 버리면서 정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매일 조금씩 버리면서 정리가 되는 사람도 있죠. 이 책의 저자는 식습관을 단순화하는데 수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건과 서비스에 관한 소비 습관은 과감하게 줄였다고 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할 게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주변 여건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도 포함시켜야겠죠. 정답은 내가 찾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행동도 내가 해야 하고요. 너무 막연해서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저자가 제안하는 부분들 참고하셔서 조금씩 적용해 보시고 단순한 삶을 통해서 단순하지 않은 큰 행복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